안녕하세요. 소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휘트니 오빠들의 엉뚱한 위로 작전과 킹 아저씨의 특급 작전이 펼쳐집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벅찬 기쁨과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백해야만 했다. 폴리는 향수병에 걸린 것이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엄마의 고생이 몇 배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상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당장이라도 경고 없이 집으로 날아가 버릴 듯 마음이 불안했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불쌍하고 외로운 작은 얼굴 위로 눈물이 경주하듯 흘러내렸고 아무리 억눌러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 사실은 모두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힘을 합쳐 폴리를 위해 모든 것을 두 배로 즐겁게 만들어주려 노력했다. 폴리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만큼 비교적 행복을 느끼는 유일한 장소가 또 있었다. 바로 온실이었다. 그곳에서 폴리는 아름다운 식물과 이국적인 곳들 사이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곤 했다. 온실지기 터너 할아버지는 폴리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폴리가 처음 온실에 황홀한 표정으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폴리를 평생의 귀여운 아이로 여겨주었기 때문이었다. 피아노 연습 시간이 끝나고 시끄러운 소년들이 요구하는 시간을 겨우 채운 후 폴리는 날개 달린 듯 바람을 타고 꽃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틈만 호시탐탐 노렸다. 하지만 음악과 꽃이 있어도 폴리 눈 속에 생기발랄한 빛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점점 말이 없어지고 창백해진 폴리는 한때 넓은 복도와 공간을 경쾌하고 활기찬 걸음으로 날아다니던 작은 모습과 달리 몸이 축 처진 채 움직였다. 폴리는 우리를 안 좋아하나 봐. 마침내 벤이 어느 날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얘야, 휘트니 부인이 말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너희 중누가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집을 떠나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한번 생각해 보렴. 저는 퍼시랑 떨어져 있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벤이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다. 3주 동안도 안 돌아올 거고. 아니, 6주 동안도 안 돌아올 거예요. 얘야, 엄마가 말했다. 만약 내가 진짜로 퍼시를 못 보게 된다면 기분이 얼마나 나쁠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렴. 벤은 그 말에 조금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엄마, 퍼시는 진짜 최악이에요. 엄마는 몰라요. 게다가 잘난 척은 또 얼마나 심한데요. 벤이 아기의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 휘트니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폴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그 슬픈 작은 얼굴을 보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모르겠어요. 벤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머릿속으로 풀어보았다. 제 새 여행책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제 세발 자전거라도? 그건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아.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특히 세발 자전거는 그래도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바로 이때 킹씨가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잔뜩 낄낄거리며 어깨를 으쓱이더니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점심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말만 남기고 훌쩍 나가버렸다. 폴리는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응접실에 앉아 용감하게 연습을 계속했다. 유독 집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날이었다. 오늘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프론시를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폴리는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못 견디겠어. 라고 신음하며 머리를 악보대에 푹 엎드렸다. 얘 어디 있니? 어둠이 짙어지는 피아노 앞에서 킹씨 특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폴리는 항상 피아노에 있어요. 벤이 대답했다. 지금도 거기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러자 누군가 킥킥 웃었다. 그때 꼬마 딕에게서 가장 큰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오, 제스퍼. 폴리가 뭐라고 할까? 쉿. 다른 소년 중 하나가 말했다. 딕, 좀 조용히 해. 폴리는 흠칫 놀라 몸을 곧게 세우고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냈다.
그때 킹씨가 엄청나게 큰 구러미를 양팔 가득 안고 나타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힘겹게 피아노로 걸어왔다. 자, 폴리, 팔 내밀어.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을 힘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웃자 넓은 응접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바로 이때 꾸러미가 갑자기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푸른씨가 속 튀어나왔다. 나왔어. 폴리, 나 여기 있어. 하지만 폴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제스퍼가 재빨리 붙잡지 않았다면 폴리는 푸른씨를 안은 채 의자에서 뒤로 발라당 넘어졌을 것이다. 내가 와서 기쁘지 않아, 폴리. 푸른씨가 작은 얼굴을 폴리의 얼굴에 바짝 대고 물었다. 그제야 폴리가 정신을 차렸다. 오 푸른씨. 폴리는 소리치며 푸른씨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그 사이 소년들은 우르르 몰려와 쉴 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제 안 떠날 거지. 벤이 소리쳤다. 말해봐. 폴리. 안 떠날 거지. 너 완전 깜짝 놀랐지. 퍼시가 외쳤다. 말해봐. 폴리. 진짜 엄청 놀랐지. 이 이름이 푸른씨야. 딕은 소외되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물어볼 게 없어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얘들아, 엄마가 주의를 주듯 속삭였다. 폴리가 너희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을 거야. 얼굴 좀 봐. 정말이지. 우리 폴리의 얼굴은 하나의 작품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전에 햇살 같던 명랑함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 폴리는 황홀경에서 살짝 벗어나 여전히 푸른씨를 아는 채 킹씨에게로 뛰어갔다. 오, 아저씨는 제가 본 중에 가장 다정하고 최고로 멋진 킹 아저씨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푸른씨를 보내줬어요. 아빠 진짜 멋지지. 제스퍼가 벅찬 자부심에 어깨를 쓱하며 소리쳤다. 아빠는 역시 해결사라니까. 하지만 폴리는 이미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팔은 킹씨의 목을 꽉 감고 있었다. 됐다. 됐다. 그는 폴리의 갈색 솜털 같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킹씨의 목덜미를 따라 무언가 축축한 것이 흘러내렸고 그는 폴리의 귀에 더없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울지 마. 폴리, 푸른씨가 보고 있잖니. 알아요. 폴리는 흐느낌을 억지로 참으며 숨을 헐떡였다. 안 울게요. 다만 고맙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푸른씨, 제스퍼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프린스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게? 뭐라고? 푸른씨는 극도의 관심을 보이며 폴리의 품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제스퍼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제스퍼, 뭐라고 했어? 오호, 진짜 웃긴다. 벤이 웃음을 터뜨렸고 꼬마 딕은 참지 못하고 제스퍼 하고 소리쳤다. 조용히 해. 제스퍼가 경고했다. 푸른씨는 심각한 눈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내가 프린스한테 푸른씨 페퍼 보고 싶지 않니? 하고 물어봤거든. 근데 글쎄, 푸른씨야, 걔가 두 발로 딱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라고. 정말이야? 제스퍼. 푸른씨는 더없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황홀해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진짜 혼자서 그렇게 말했어. 응, 진짜 혼자서 그랬어. 제스퍼는 단호하게 주장하며 다른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웃지 말라고 맹렬히 눈짓을 했다. 진짜야, 푸른씨.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걔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스퍼? 응, 지금 바로 가면 안 돼. 그래, 당장 가야지. 제스퍼는 동생을 즐겁게 해준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 외쳤다. 나도 같이 갈게. 오, 안 돼. 푸른씨가 노란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오, 안 돼. 제스퍼, 나 혼자 가야 해. 크하하, 제스퍼 꼴 좋다. 퍼시가 웃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은 제스퍼의 표정을 보고 자지러졌다. 오, 푸른씨. 폴리는 그 말에 돌아보며 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신경 쓰지 마. 폴리, 제스퍼가 속삭였다. 제 잘못이 아니야. 푸른실, 휘트니 부인이 미소 지으며 아이에게 몸을 숙였다.
넣어주려고 엄마가 준비한 아기 고양이 볼래. 하지만 푸른씨의 오동통한 얼굴은 평소처럼 환하게 빛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푸른씨는 폴리를 포함한 모두를 지나쳐 킹씨의 품으로 몸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이 들은 전부였다. 이런 세상에 킹씨는 극도의 놀라움에 소리쳤다. 여기 데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주변의 어리둥절한 아이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폴리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제스퍼가 미친 듯이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푸른씨가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가다니 아무리 좋은 킹 아저씨라도 말이다. 방은 윙윙거리는 듯했고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폴리는 또 다른 울음을 들었다. 오, 폴리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폴리는 한달음에 킹씨 옆으로 달려가 그의 코트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범벅이 된 푸른씨의 작은 얼굴에 가까이 갔다. 오동통한 작은 팔이 킹씨의 목에서 풀리더니 기꺼이 폴리의 목으로 옮겨 감겼다. 푸른씨는 폴리의 가슴에 위안을 얻듯 곡 달라붙었고 폴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들을 푸른씨의 귀에 속삭여 주었다. 바로 그때 커다란 돌진과 뒤섞이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가 푸른씨에게 달려왔다. 오, 그리고 다음 순간 푸른씨는 프린스의 목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프린스는 푸른씨에게 온몸으로 뛰어오르며 자신의 벅찬 기쁨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했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깜찍한 아가씨야. 휘트니 부인인 아중의 킹씨에게 열정적으로 속삭였다. 저 사랑스러운 노란 머리와 아름다운 갈색 눈. 그 조화가 정말 놀랍네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녀는 충동적으로 물었다. 저는 아빠가 설득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을 잘 짜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 킹씨가 으스대며 말했다. 마리안, 어떻게든 가능하기만 하다면 나는 푸른씨를 데려오지 않고 돌아올 생각은 없었어. 사실 푸른씨가 폴리를 너무 그리워해서 알아 누울 지경이었대. 엄마도 마음이 찢어지는 걸 알면서도 막 폴리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할 참이었다고. 마치 우리가 폴리를 돌려보내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발끈하며 외쳤다. 마치 페퍼 가족 전체가 자기 소유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간 거지. 완벽하게 절묘한 순간이었어. 그럼 엄마가 동의한 거예요. 그의 딸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 어쩔 수 없었지. 킹씨는 방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성공적인 작전을 떠올리곤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다른 걸 생각할 여지조차 없었어. 내가 지금 중단시키면 폴리가 영영 음악가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거든. 그리고 마리안, 너도 알잖아. 지금 아이를 돌려보내면 우린 폴리를 다시는 여기 데려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열변을 토했지. 하지만 모결로는 내가 푸른씨를 데려왔고 성공했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여기 있잖니. 킹씨는 자신의 성공에 너무 기뻐서 짧고 행복한 웃음을 연발하느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웃음을 멈춘 그는 활기차게 얼굴을 닦았다. 아빠.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휘트니 부인은 여전히 킹씨가 페퍼 아이들에게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는 원래 모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모두가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야 했던 분이었다. 착한 아이야. 아주 착한 아이고 그는 키를 한껏 펴고 몸을 쭉 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라 딸은 감탄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푸른씨 페퍼를 돌볼 거야, 마리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휘트니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아빠, 저는 저 아이들이 아빠에게 반드시 보답할 거라고 믿어요. 저 아이들한테는 훌륭한 품성이 느껴져요. 믿고 맡길 만한 아이들이에요. 맞아, 그래야지. 킹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대화는 잦아들었다.
오늘도 유쾌한 오빠들과 지혜로운 휘트니 부인,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준 킹 아저씨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가족의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사랑스러운 가족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